만성적인 몸의 이상 증세를 느끼며 병원을 찾지만 여러 검사를 받아도 특별한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아 단순히 스트레스성이라는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채 하면 발기부전이나 기립성 저혈압, 실신이나 동공 이상 등 여러 가지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뇌를 건강하게 하자 송재준의 브레인 세라피입니다. 오늘 현대질병백과의 주제는 바로 자율신경실조증입니다. 자율신경실조증이라는 건 뇌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깨진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감이 잘 안 잡히시죠? 혹시 일상생활을 하면서 눕거나 앉아있다가 갑자기 일어났을 때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기절을 한 적이 있나요? 이러한 기립성 저혈압도 자율신경실조증의 증상 중 하나입니다. 두통이나 이명, 지루성 피부염이나 과민성 대장염 등 원인을 알 수 없는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서 관련 검사를 했을 때 특별한 이상 소견을 발견할 수 없었다면 바로 이 자율신경실조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현대질병백과에서는 자율신경실조증에는 어떤 증상이 있고 치료법과 예방법에는 어떤 게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소 이유 없이 아픈 곳이 많으셨던 분들, 오늘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율신경은 우리 몸의 내부적인 기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항상성을 유지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간은 호흡, 순환, 대사, 체온, 소화 등 생명활동의 기본이 되는 기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자율신경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신경은 무의식적으로 작동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신체 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 심박수를 변화시키거나 소화기관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시시대에 맹수의 공격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심장 박동은 빨라지고 근육의 혈관이 확장되어 근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맹수와의 싸움에서 이겨 생존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이러한 무의식적인 반응을 담당하는 신경이 바로 자율신경입니다.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교감신경은 척수의 특정 부위에서 나오는 신경섬유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교감신경은 주로 중뇌와 연수 그리고 척수의 하단 부위에서 분포합니다. 교감신경은 신경절 이전과 이후의 뉴런 길이 비율이 특징적이며 주로 아드레날린을 분비하여 전투 또는 도피 반응을 일으킵니다. 공격 또는 회피 반응, 즉 외부에서 갑자기 큰 스트레스가 발생하거나 긴급한 상황에 대하여 우리 몸을 대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심박수와 심장 수축력을 증가시키고 기도를 확장하여 호흡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한 손바닥에서는 땀이 나고 동공이 확대되고 머리가 쭈뼛 서게 됩니다. 이때 신체는 저장된 에너지를 배출하여 근력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반면 부교감신경은 반대의 작용을 하며 신체를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심박수를 줄이고 혈압을 낮춥니다. 소화관을 자극하고 음식을 처리하고 배설물은 배출을 하도록 합니다. 음식물을 처리하여 발생한 에너지는 몸에 저장하고 조직을 재생시키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두통과 어지럼증, 손발의 저림이나 수족냉증, 또 가슴의 두근거림, 답답함,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있어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바로 자율신경계의 이상, 즉 자율신경실조증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자율신경계의 이상 시 심혈관, 호흡, 소화, 비뇨기 및 생식기관의 기능이 모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서 땀이 나오지 않는 무한증, 누웠다가 일어날 때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지면서 어지러움증을 동반하는 기립성 저혈압, 발기부전이나 배변 기능의 이상, 또 모발 운동과 혈관 운동 반응의 소실, 실신이나 동공 이상 등 여러 가지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인해서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활성화되면 평온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급 상황인 것 같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부교감신경은 위장기관의 소화나 흡수, 에너지 생산 등을 조절하는데 자율신경 실조증에 의하여 부교감신경의 기능이 저하된다면 소화불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사나 어지럼증, 불면증 등의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 제 외래에 어지럼증이나 이명으로 오시는 분들도 혈액검사와 CT를 찍어도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다가 자율신경 검사에서 이상이 나오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계의 이상이라는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채 단순히 증상에만 초점을 맞추어 치료하면 치료 효과 자체도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더욱 심해지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이 항목들에 해당된다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깨진 건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자율신경계 이상을 보일 수 있는 원인 질환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율신경성 다발신경병증, 보툴리누스 중독 등에서도 자율신경계 이상을 보일 수 있으며 기립성 저혈압의 원인으로 원발성 기립성 저혈압과 길리안 바레 증후군, 만성 염증성 탈수초 다발신경근병증, 당뇨, 아밀로이드증, 알코올이나 영양과 관련된 말초신경병증, 포피린증 등에서도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킨슨 증후군 환자들에서도 자율신경 실조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 드물지만 상염색체 열성 유전으로 유대인에게서 주로 발생되는 가족성 자율신경병증 등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툴리누스 중독인 경우에도 자율신경 이상이 동반될 수 있는데 이는 근신경접합부의 시냅스 전 신경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의 분비 차단으로 인해 급성 마비 증상을 보이는 질병입니다. 보툴리누스 중독 경우에도 경미한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 이상을 보이며 안구건조, 구강건조, 장운동 기능 이상 등을 보이나 동공은 보통 정상입니다. 자율신경계 기능검사는 자세 변화에 따른 혈압과 심박수의 변화를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간편하게 시행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앉았다 일어날 때 맥박수의 뚜렷한 증가 없이 수축기 혈압이 20, 이완기 혈압이 10 이상 감소되는 경우 자율신경계 이상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혈관 운동 반응을 보는 방법으로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참게 유도하는 발살바 수기를 이용합니다. 발살바 수기를 하면 흉곽 내압을 증가시켜 정맥혈의 회기를 감소시키고 심박출을 감소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혈압이 발생하게 됩니다. 혈압이 저하되면 압력 수용체가 자극되어 빈맥과 혈관 수축을 일으키는데요. 이후 발살바 수기를 멈추게 하면 정맥혈의 회기가 증가하고 심박출량이 다시 증가하여 혈맥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관찰하여 교감신경계의 아드레날린성 심혈관 기능 평가와 부교감신경계의 콜린성 미주신경 기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몸의 이상 증세를 느끼며 병원을 찾지만 여러 검사를 받아도 특별한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아 단순히 스트레스성이라는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은 이러한 스트레스가 자율신경 실조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지속적으로 자극하여 몸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면역력을 감소시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을 일으키는 또 다른 원인으로서는 불규칙한 생활, 호르몬의 불균형, 갱년기 장애, 그리고 선천적 요인 등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할 때 기쁜 일이나 즐거운 일을 포함하여 사람은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불규칙한 생활 등으로 강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면 자율신경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밤샘 작업을 하고 오후까지 잠을 자는 것과 같은 주야 역전의 생활은 자율신경 실조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로가 쌓이게 되면 몸의 기능이 균형을 잃고 자율신경 실조증을 일으킵니다. 갱년기가 되면 호르몬 분비가 흐트러지는 갱년기 장애를 겪게 되는데 이러한 점이 자율신경 실조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자율신경계의 이상을 유발하는 해당 원인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우선 가장 중요합니다. 일부 말초신경병증의 경우 면역 글로불린, 스테로이드 등의 면역 억제제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에 의한 자율신경계 이상이나 원발성 기립성 저혈압 등 근본적인 완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대증적 치료로 혈장을 늘리는 미도드린, 플루로코르티손이라는 약제를 쓰기도 하며 피리도스티그민 등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율신경계 이상이 있는 환자는 기립성 저혈압으로 앉았다 일어날 때 기절이나 어지러움 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일어나고 오래 서 있을 경우에는 다리를 꼬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심혈관 질환 등으로 인해 문제가 없는 환자의 경우 물을 많이 마시고 약간 짜게 먹는 것도 기립성 저혈압 증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주신경은 부교감신경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교감신경이 피로 이상으로 활성화되어 있을 때 미주신경을 통하여 이 활성화된 교감신경을 낮춰줘야 합니다. 최근 귀 부위의 미주신경을 비침습적으로 자극하여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기술이 국내에서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예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주신경 자극 기술은 뇌전증이나 우울증, 이명 등에 적용이 가능한데요. 미주신경 자극 기술은 뇌간의 고립핵이라는 부위를 자극해서 시상하부나 시상, 편도체나 해마 및 전전두엽, 피지를 자극하여 도파민을 방출하고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활성화시켜
통증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이러한 미주신경 자극을 비침수적으로 할 수 있는 기기가 개발되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뉴라이브가 개발한 기기를 이용하여 하버드 의대에서 임상시험을 진행을 한 바가 있는데요.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웨이 미주신경을 자극하였을 때 심박 변이도가 증가하였습니다. 심박 변이도는 부교감 신경의 활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이것이 증가하였다는 것은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조건적 통증 조절이 감소하였는데요. 이는 통증에 대한 민감도가 감소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통증을 덜 느끼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율신경은 자신의 의사로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을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을 돌아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매일 규칙적인 생활 리듬에 따라 생활하고 스트레스가 쌓여 있을 때는 미지근한 물에 몸을 담그거나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겠죠. 자율신경 실조증은 구체적인 증상이 아닌 원인 모를 정신적, 육체적 증상들이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원인 모를 증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을 때 단순히 넘어가지 말고 검사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현대인을 괴롭히는 질병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현대질병백과 자율신경 실조증에 대한 궁금증은 해결되셨나요? 오늘 다룬 질문 이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질병을 분석해 찾아오겠습니다. 안녕.